예. 질문하시죠. 뭐 괜찮아요. 뭐에 관한? 네네. 예전에 대표가 로망이다라고 하시는 발언이 뭐 그런 게 자기 정치 사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 최민희 의원께서도 발전해가지고 협상 이런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좀 SNS 통해서 옮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정청래 전 대표께서 그 자기 정치 문제에 대한 제 문제 제기에 화답하신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기 정치 문제를 전당대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일부의 분들이 그것이 네거티브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네거티브가 아닌 전당대회에 꼭 필요한 토론이고 문제 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전 대표께서 스스로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신 전제 위에서 자기 정치 문제를 받고 제게 이런 것이 자기 정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과정의 의미는 제가 제기한 자기 정치 문제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 전당대회에서 꼭 정리돼야 할 당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제가 제기한 자기 정치 문제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던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영역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문제 제기와 정청래 전 대표님의 화답을 통해서 전당대회의 중요한 주제로 과연 어떠한 것이 극복되어야 할 자기 정치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이제는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당 문제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 공천 문제, 선거 지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함, 토론 부족, 수기 부족 등의 그리고 당정 조율 부족 등등을 또 당내 토론 부족 이런 것들을 자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그 폐해가 우리 당의 지난 1년 동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제가 딱 한 번 이야기했던 당대표가 저의 오랜 로망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에 어려움을 가져온 자기 정치의 폐해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은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민희 의원님의 내용을 제가 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유튜브 상에 또는 온라인 상에 유튜버나 또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한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8월 통합전대를 제기했고 제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무산시켰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또 제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면 그에 관련해서 아마 강득구 페북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건과 관련해서 강득구 최고위원님이 입장을 밝혀달라. 아마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또한 매우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소위 8월 통합전대설을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8월 통합전대를 지지하거나 또는 지침을 내렸는데 제가 그걸 반대해서 무산되었다는 것은 0.1도 사실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최민희 의원님께도 소상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스스로 친청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러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실 만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의 수준이 현재 당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어떤 잘못된 왜곡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예고한 바 있는 유튜버 백문백답의 시간에 이 문제 등을 포함해서 더 충분하게 과거 합당 문제라든가 또는 8월 통합전대 설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때 함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위 8월 통합전대라는 여권 내의 지침이 있었고 그것을 제가 반대하거나 방해했다라는 것이 0.1이라도 사실이면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질문하시거나 또는 이 문제가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은 질문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할 때 그에 걸맞는 정도로 각오를 하시고 문제 제기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왕 어제 오늘 제기됐던 이미 네거티브가 아닌 토론의 주제로 확정된 자기 정치를 뺀 네거티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성윤 최고위원께서는 그 12월 3일 계엄의 밤 문제에 대해서 자는 척했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계엄에 관련한 전화를 받고 국회로 달려오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그에 대해서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그 고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문제로 이미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대응하시되 제게 대한 사과는 사과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원 나눔입니다. 오늘 전준위에서 선언투표제로 결론이 났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임할 때 룰에 대해서 시비하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저는 당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룰에 의거해서 전당대회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진행되는 룰에 만약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당하게 당원들의 평가와 선택을 받은 이후에 전 당원과 국민들의 수기를 거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겠습니다. 1인 1표에 대해서도 저는 지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급적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의 1인 1표가 진행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서 시비와 논쟁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투표는 결선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가장 효율적인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저는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도 한번 진행해 주시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토론의 질문 하나, 현안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순회 경선 일정이 충청권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총리님과 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좀 상의를 했다고 이런 식의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충청권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요. 토론에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그 모두 발언 말씀에서 당의 개혁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1번 협업, 2번 언론, 3번 지역주도 성장, 4번 금융 이렇게 4개 아젠다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시거나 좀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의 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그 룰을 통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가까운 전준 의원 어떤 분에게도 제가 어떠한 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잠정 결정된 스케줄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만약에 지금 주신 대로 뭐 특정 후보와 관련해서 유불리가 해석될 수 있다면 당의 전통적인 역사는 당의 전준이이든 또는 당의 후보들이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피해왔다. 그것이 당이 지켜온 금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금도가 어겨진다 해도 저는 그 룰을 통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1차 4회 연속 토론을 하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제가 기대하기로는 저는 2차로 당의 개혁과제 4회 연속 토론을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는 뭐 정하지 않았지만 우선 그 외에도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사법, 언론, 지방, 그리고 금융 내지 증시 이 4개의 개혁 과제를 저는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어떤 정무적 분야이고 지방개혁은 지방주도 성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대단히 많은 제도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전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달라붙어서 찾아내야 될 과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증시 내지는 금융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거의 코스피의 급등이라는 지금 1, 2차 상법 개정 이후에 이것을 더 한편으로는 세밀하게 그리고 더 제도 보완적으로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안정적인 증시 선진화 등을 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당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어제 그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김용민 의원님과 제가 최근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김용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 대개혁 지도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제시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내용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총리로서도 지난 빛의 혁명 과정에 함께했던 시민사회 분들과 함께 사회 대개혁위원회 회의를 해봤는데요. 당과 국회가 이 사회 대개혁에 보다 더 진전된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1차 아젠다 그리고 그거는 일단 당의 전반적인 과제들 아닙니까? 그리고 2차 우선 개혁 아젠다를 하고 나면 나머지 사회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의 현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긴장과 높은 업무 강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히 악덕 상사라고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 정부에 못지않게 당은 최고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로 저는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제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입법과제든 정책과제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맡고 찾고 감당하면서 전원이 정말 초스피드로 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정부 이상의 속도로 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리더십을 행사했던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가 저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총재 시절의 의원들은 사실은 심지어 바둑 두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국회에서 정책에 집중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당의 지도부가 뒷자리에 앉는 것의 의미는 뒷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부리거나 거드름을 피운다는 뜻이 아니라 당 의원들 전체가 의정활동에 집중하도록 그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 의원 전체가 대통령이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정부의 구성원들 못지않게 더 무서운 속도로 입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적 긴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3인데요. 아까 후보직까지 걸고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이제 대통령이 8월 통합전제를 원했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했다면 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약간 혼재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혹시 합당을 반대하셨던 것인지 또는 지금의 첫째. 생각은 어떤 첫째. 것인지 이제 그게 좀 대통령님과 총리는 그 직의 특성상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합당 등의 정치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고 그런 입장을 당에 전하거나 공식적으로 관철하려고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8월 통합전대를 대통령님의 뜻으로 관철하려고 했던 어떤 일체의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짜뉴스인 8월 통합전대를 제가 방해할 이유가 없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니까 꽤 유력한 유튜브까지를 포함해서 꽤 유력한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도 마치 그것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꽤 오랜 동안 이야기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확장되어 왔던 8월 통합 전대설은 0.001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0.0001이라도 사실이라면 저는 후보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사실인 양 확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책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가 되신 이후에는 혹시 합당에 대한 저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3박자 통합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 통합의 대상인가 연대의 대상인가의 문제는 조국혁신당 스스로가 강령과 정체성에 있어서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치를 하고 연대와 단일화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강령과 정체성에 있어서 민주당의 깃발 아래 법률적으로는 흡수합당의 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정치를 할 것인지를 우선 정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사석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한 세 번째의 연속 혁신 토론의 자리에 보다 체계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와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으로는 우선 진지한 그 토론을 위한 전제로서 합당 문제와 관련된 온갖 잘못된 가짜뉴스 등등에 대해서는 예정되어 있는 유튜버 연속 토론, 유튜버 백문백답에서 다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다 한번 한꺼번에 손 들어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판단하고 한 분만 하면 되나요? 더 없으신가? 여기 두 분. 두 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균형발전하고 지방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입니다. 네. 오늘 균형발전하고 지방 주도 성장 토론이 너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쪽에 또 이렇게 관우 제일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용인 지역에는 토지 보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솔직하게 어떻게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좀 알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 하고 요 질문까지 같이 받고 답하겠습니다. TV조선 보이는데요. 어제 출마 선언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전 대표의 당 운영과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그동안 모습이나 민주당의 전통에 비춰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지 않고 출마를 선언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우리가 반도체 초격차 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 세계적인 반도체 초수요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인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용인 플러스 서당권을 고속 진행하자. 이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용인도 빨리, 그리고 서남권도 그 다음이 아니라 동시에 빨리. 그런데 서남권은 용지보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서남권에 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용인에 있어서의 속도가 늦어진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서남권에 우리가 새로 하는 것 때문에 용인은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자체로 진행을 해왔던 기업 측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를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연임이 적당하느냐, 타당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든 출마든 또는 재출마든 연속 출마든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와 통상적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이고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그에 적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이다. 그런데 이번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첫째로 누구도 꼭 다시 해야 할 만큼의 이견 없는 승리다라는 평가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난 1년의 당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전당대회 아젠다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에 걸맞는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직 후보 출마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임에 도전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저는 그것은 전당대회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됐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